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염색체와 유전, 그리고 우열성에 대해 공부했죠. 이번 시간은 치사, 열성지사 등 유전자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보다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오늘도 기사에 출제된 내용 중심으로 최대한 핵심만 설명해 볼게요. 먼저 치사유전자와 열성치사 유전자입니다. 치사유전자는 이러한 유전자입니다. 가축의 발생 또는 발육 과정에서 일정한 시기에 생리적, 물리적 결함을 초래하여 죽게 하는 유전자입니다. 결국 생물체를 죽게 만드는 유전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예시는 2015년에 축산기사에 나왔던 예시니까 외워주시고요. 치사유전자는 우성치사유전자와 열성치사유전자로 나뉩니다. 그런데 축산기사는 거의 열성치사유전자만 나오니까 열성치사만 설명할게요. 열성치사 유전자인 A는 헤테로 상태, 즉 이런 상태인 이형접합 상태에서는 정상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호모 상태, 즉 이런 상태인 동형접합 상태면 치사작용을 합니다. 죽게 되는 거죠. 바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2017년 3월 문제입니다. 치사유전자 중 헤테로 상태에서는 거의 정상이고 호모 상태에서만 치사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아까 호모 상태에서만 치사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열성치사 유전자라고 했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2021년 9월 문제입니다. 가축의 발생 또는 발육 과정에서 일정한 시기에 생리적 또는 물리적 결함을 초래하여 개체를 죽게 하는 유전자를 무엇이라 하는가? 애초에 보기에 열성치사 유전자라는 말이 없죠. 그리고 문제의 호모 상태, 동형접합 상태 이런 말이 없죠. 치사 유전자가 정답입니다. 문제 간단하니까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우족유전자, 복다유전자, 중복유전자, 중다유전자 이렇게 4가지가 축산기사에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우족유전자입니다. 둘 이상의 유전자가 공존함으로써 단독일 때와는 다른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형질의 발현에 관여하는 유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닭 볏짚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우족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유전자가 함께 작용하여 그 유전자들이 단독일 때와는 달리 새로운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입니다. 닭 변 모양을 예로 들면 완두관 유전자 P만 있으면 완두관이, 장미관 유전자 R만 있으면 장미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P와 R이 함께 있으면 완두관도 장미관도 아닌 호두관이 나타납니다. 보통은 둘 중 우성인 형질이 나오죠. 완두관이나 장미관 중에 하나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족 유전자 상호작용을 할 경우 두 유전자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아예 새로운 표현형인 호두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리로 비유하자면 밀가루만 있으면 빵 반죽 느낌이고 계란만 있으면 계란 요리죠. 그런데 밀가루와 계란을 같이 넣으면 케이크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형질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익혀두세요. 이제 중복 유전자입니다. 표현형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유전자. 중복 유전자는 유전자 A, B로 다른 유전자라도 표현형이 동일하게 나오는 유전자일 때 A, B를 중복 유전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 리모컨이 두 개라면 A 리모컨을 사용해도 에어컨이 켜지고 B 리모컨을 사용해도 에어컨이 켜지잖아요. 이렇게 다른 리모컨이라도 에어컨이 켜진다는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중복 유전자는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복다 유전자와 중다 유전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개념은 비슷한 듯 약간 달라요. 실제로 교재에 따라 두 개념이 같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산기사 기출 기준으로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는 축산기사 점수를 잘 받고 필기 합격해야 하니까요. 먼저 복다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들이 누적된 작용 역가의 크기에 따라 형질의 표현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의 유전자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복다 유전자들로 인해 나오는 형질은 복다 유전자들로 인해 유전자 효과가 조금씩 더해진다 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돼지의 몸무게를 생각해 봅시다. 복다 유전자 A, B, C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복다 유전자 A, B, C가 어떤 유전자냐면 몸무게를 크게 만드는 유전자 A, 조금 더 크게 만드는 유전자 B, 또 조금 더 크게 만드는 유전자 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다 유전자로 인해 나오는 돼지 몸무게 형질은 이런 식으로 여러 복다 유전자들이 힘을 합쳐서 몸무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즉, 복다 유전자로 인해 나오는 형질은 한 개 유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유전자가 점수를 합쳐서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비유로 수학 점수로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A 유전자가 수학 2점짜리 문제, B가 3점짜리, C가 4점짜리라고 가정해 봅시다. 수학 2점짜리 한 개 맞추고 3점짜리 한 개 맞추고 4점짜리를 한 개 맞춰서 총 3개를 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2 더하기 3 더하기 4 해서 총 9점이죠. 각각 문제는 배점이 달라서 언뜻 보기엔 다른 종류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모두 합쳐서 수학 총점이 결정되잖아요. 복다 유전자도 비슷합니다. 여러 유전자의 효과가 합쳐져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다음은 중다 유전자입니다. 복다 유전자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주로 양적 형질의 유전에 관여하며 형질 발현에 관계된 유전자 수는 매우 많으나 유전자 개개의 작용 역가는 경미해 환경 변이 효과보다 적은 유전자 작용. 뭔가 복잡하게 적혀 있죠. 축산기사 개념으로는 중다 유전자는 대체로 복다 유전자보다 더 많은 유전자가 더 조금씩 작용해서 양적 형질을 만든다. 중다 유전자들은 개개의 영향력이 환경 변이 효과보다 적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예를 들어 사람의 피부색이 대표적인 중다 유전자 예시인데요. 피부색은 유전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아요. 피부색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는 A, B, C, D처럼 여러 유전자가 조금씩 작용하고 그 효과가 합쳐져서 최종 피부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부색은 아주 하얗고, 황색이고, 약간 까맣고 등등. 이렇게 하얀 정도와 까만 정도를 구분하자면 100개, 1000개로도 구분할 수 있죠. 중다유전자는 이렇게 관여하는 유전자의 수는 많지만 유전자 하나하나의 작용은 적어요. 유전자 작용으로 발생하는 형질이기 때문에 유전자 하나만으로 백인 피부를 바로 흑인 피부로 바꿀 수 없어요. 피부색은 각각의 유전자가 아주 조금씩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설명 보시면 유전자 개개의 작용 여과는 경미해 환경 변이 효과보다 적다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피부색으로 설명드릴게요. 피부색은 유전자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죠. 햇빛을 받으면 까매지고 피곤해서 다크서클이 생기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안색이 어두워지기도 하죠. 피부색은 이렇게 거주 환경, 건강 상태, 스트레스 등 환경의 영향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피부색을 무조건 유전자 때문이다 또는 무조건 환경 때문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워요. 이것이 중다유전자의 개념 전반이에요. 정리하면 중다유전자는 많은 유전자가 하나의 양적 형질에 함께 관여하지만 유전자 하나하나의 효과는 적고 환경의 영향도 함께 받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다유전자, 중다유전자, 둘 개념이 너무 비슷하죠? 그럼 이런 비슷한 개념이 나왔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축사기사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이런 개념을 설명하면서 복다유전자, 중다유전자 둘 다 선지에 나왔는데 뭔지 고르라는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유전자 개개의 작용 여과는 극히 경미해 환경 변이 효과보다 적다라고 환경 변이 내용이 나오면 중다, 아니라면 복다유전자라고 답을 체크해 주세요. 실제로 22년 3월에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2년 3월 문제입니다. 주로 양적 형질의 유전에 관여하며 형질 발현에 관계된 유전자 수의 수는 대단히 많으나 유전자 개개의 작용 여과는 극히 경미해 환경 변이 효과보다 적다. 이러한 유전자 작용은? 보시면 개념은 아까 설명한 내용이라는 거 알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복자유전자와 중다유전자 중 하나인데 선지에도 2개 다 나왔네? 그럼 둘 중 뭘 골라야 하지?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신 후 유전자 개개의 작용 여과는 극히 경미해 환경 변이 효과보다 적다라고 나왔으니 중다유전자가 정답이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복다유전자 문제도 풀어볼게요. 12번 문제입니다. 유전자들이 누적된 작용 여과의 크기에 따라 성질의 표현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의 유전자를 무엇이라 하는가? 여기는 선지에 일단 중다유전자가 없죠. 그리고 환경 변이 효과 이야기도 없고요. 1번 복다유전자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비대립 관계에 있는 2쌍 이상의 유전자가 독립적으로 유전되면서 양친에게는 없는 새로운 특정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각 볏짚 모양 기억하시죠? 각각 유전자가 독립적으로 있을 경우 완두관, 장미관이 나오지만 같이 있으면 후두관이라는 새로운 형질이 나오는 것. 답은 보족 유전자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